안녕하세요. 썰TV를 항상 열심히 시청하는 30대 구독자입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보며 항상 웃거나 울었었는데 오늘은 제가 용기를 내어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 전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이 해결되고 마음이 다시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글을 적으려 하니 눈물이 맺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천천히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우연히 친구를 통해 만나게 되어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3살 많은데 저와 남편 모두 일반 회사에 다니며 직장인입니다. 제 월급이 1.5배 되었던 것 같아요. 흔하지 않은 연하 커플이에요. 연하인 남자는 절대 싫다며 질색팔색하던 저는 남편을 만나며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사랑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다정하지는 않지만 제 말을 잊지 않고 챙겨주던 모습도 좋았고 남자라서 무조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본인 일을 해나가는 것이 기특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각자 부모님께도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제 나이가 조금 더 많아서 처음에 예비 시어머님께서 저를 싫어하실까봐 걱정 많이 했었는데 만나보고 나니 그런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님께서 너무나 잘 대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집안에 예쁜 며느리가 들어오다니 정말 기쁘네요. 유빈아,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해야겠어요. 아마 유빈이에 비해서는 제가 미숙한 점이 많을 텐데요. 난 차라리 나이가 좀 더 많은 여자를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결혼하라고 부추겼단 말씀을 듣고 나니 잘 살 것 같아요.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저희는 결혼에 성공적으로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저에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았어요. 또한 제가 남편보다 약간 나이가 있어서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저희는 신혼 때부터 다툼 없이 조용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서로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연애 때도 서로 말수가 적었는데 결혼 후에는 더 적어졌고 안정적이지만 심심함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너무 조용한 생활이 문제였을까요? 신혼생활을 한 1년 정도 한 시점에 회식을 하는데 남편이 술을 많이 들이켰었습니다. 엄청 취해서 들어온 것은 아니겠죠. 원래 술을 조절해서 잘 마셨던 남편이었는데요. 여보, 어우 술 냄새가 왜 이렇게 나요? 술을 어떻게 마셨어요? 여보, 미안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왜 이렇게 술을 마셨냐고요? 음악 빨리 일어나요. 옷이라도 벗기자. 어우, 냄새가 나네요. 근데 너무 슬프네요. 여보, 인생이 이런 건가 싶어요. 왜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걸까요?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요. 나는 비혼의 드라마 주인공이에요. 너무 슬프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다. 이미 먼 길을 왔다. 뭐야? 갑자기 어떤 드라마식 얘기야? 최근에 주말마다 드라마를 보다 보니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야, 여보? 일어나서 봐, 무슨 일이야? 돌아갈 수 없다고? 남편은 그 말만을 남겼다가 잠들어 버렸어. 여자로서 단단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 갑자기 미움의 드라마 주인공이라니, 되돌릴 수 없게 빠져들다니. 대체 무슨 일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야? 나랑 잘못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 생각,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그날부터 자매에게 속삭이고 수없이 들었어. 노력하더라도 쉽게 잠을 잘 수 없더군요. 그렇게 새벽을 보내다가 그 다음날 남편이 일어나자마자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어보았어요. 여보, 어제 누구랑 그렇게 많이 술을 마셨어? 집에는 어떻게 찾아왔어? 제가 술에 취하는 걸 처음 봐서 좀 놀랐어. 아, 어제 부장님이 갑자기 술을 엄청 먹이는 바람에 우리 부서에서 한 프로젝트가 엄청 칭찬받았거든. 2차, 3차로 난리도 났어. 미리 내가 전화라도 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근데 여보,
내가 뭐 좀 물어봐도 돼? 응, 무엇이야, 여보? 혹시 결혼 후에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그게 무슨 뜻이야? 왜 갑자기 그래? 아니야. 어제 내가 한 말 때문에 마음이 조금 거슬려. 부부 사이에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직접 물어봤어.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혹시 결혼 후에 어제 뭔가 나한테 말한 게 있었어? 내가 무슨 말했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술을 마셨을 때 이야기를 들으려 해도 그렇게 마음에 새기질 않는구나. 아마 그냥 했던 얘기일 거야. 내가 결혼을 후회하는 게 아니니까. 잘 지내고 있잖아, 우리. 여보, 후회하면 안 되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건데. 만일 남긴 말이 있거나 얘기하지 못한 게 있으면 말해줘도 돼.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도 돼. 나는 그런 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닌 걸 알아. 이미 지난 얘기니까 나는 다 이해해 줄 수 있어. 알지? 우리 여보, 이해심이 넓은 거 잘 알잖아. 항상 받아들여 주잖아. 무슨 일이 있거나 말을 할 수 없는 게 있으면 꼭 말할 거야. 걱정하지 마. 어제 내 말을 듣고 놀랐겠지. 아니야. 별일 아니라면 괜찮아. 남편은 그냥 술을 마시고 아무 뜻 없이 한 말이라고 했고, 나도 마음에 담아두면 더 이상 좋을 게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냥 믿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 직접적으로 물으면 본인의 실수가 있는지 당황하는 모습은 찝찝했지만요. 별 수 있을까요? 찝찝하고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남편이 핸드폰을 뒤지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했고요. 다만 그 이후로 남편이 뭔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점을 천천히 생각해보면 회식이 점점 잦아지고 귀가 시간이 늦어진다는 점이 있겠네요. 뭐에 정신을 팔린 건지 저에게 집중을 못 해주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요. 꼬치꼬치 캐묻진 않았지만 뭔가 남편이 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무디한 게 사실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 어느새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생일만 하루 잘 챙기면 1년 동안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엄청 큰 기대는 안 했지만 나름 여자로서는 조금 기대했던 것 같아요. 오늘 당신의 생일이죠. 뭐 먹고 싶은 게 있나요? 그렇다. 그렇게 뭔가 특별한 것을 개인 소박하게 먹어도 돼. 하지만 생일이니까 좋은 식당에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사전에 물어보고 예약해야 했는데 늦었네요. 일이 정신 없어서요. 어디로 갈까요? 괜찮아요. 마음으로 감사해요. 맛있는 음식을 시켜서 함께 맥주와 먹으면 어떠세요? 이런 때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나가야죠. 주말에 근사한 식당에 가서 먹어볼까요? 그리고 오늘은 맛있는 것을 시켜 먹고 퇴근할 때 케이크를 가져다 줄게요. 기대했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전화했어요. 내가 맞춰서 음식 시킬 거야. 그날 딱히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어서 그날 같이 배달 음식을 먹기로 했고 저녁에는 남편이 케이크를 챙겨오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맥주도 꺼내고 와인도 꺼내고 이야기도 많이 할 생각에 설렜던 것 같아요. 그때도 남편을 더 좋아했었던 거겠죠.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되었고 저는 퇴근을 해서 집에 오는 길 내내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남편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거의 연락 두절이었어요. 무슨 일이 났나 싶어서 발을 동동 구르며 문자도 해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저 안심할 수 없었어요.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한 8시까지도 연락이 너무 안 되길래 놀라는 마음에 실종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 9시쯤 되었을 때 드디어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안심도 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여보, 어디야? 왜 전화도 안 받아? 저녁에 멀쩡하게 집에 온다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니 걱정도 안 돼. 나 진짜 놀라서 자기야 미안해. 나 지금 집에 가고 있어. 갑자기 부장님이 잡아두고 한 장의 연설을 하시지 뭐야.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상황이 좀 그랬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케이크가 아주 비싼 걸 들고 가고 있으니까 맛있는 거 얼른 시켜 먹자.
뭐, 아마 아직 안 먹었겠지?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생일날은 든든히 먹어야 하는 건데, 놀래서 밥도 안 넘어가게 생겼네요. 얼른 집으로 와서 제가 지금 대충 주문할게요. 그런 일 있으면 미리 말해줘. 아니면 잠깐 화장실 간다고 연락을 해주던지.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나 놀랄까요? 그리고 무슨 부장님은 3시간 동안 한 말이 있다던데 참 웃기네요. 얼른 와요. 여보, 빨리 갈게요. 그렇게 남편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했고, 저는 부장님한테 잡혀있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 알고 있어서 이해해 주셨어요. 넘어가기로 했어요. 비싼 케이크도 시키고 싶은 배달 음식도 다 주문해서 축하도 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 다음날 제 친구의 연락으로 모든 일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제 고통의 시간들이요. 정말 오랜만에 친구 연락이라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어제 일로 전화를 다 주웠어. 잘 지내고 있는 거지? 결혼하고 나서는 얼굴도 한 번 못 보고 어떻게 지냈어? 유비나 잘 지냈지? 난 똑같아.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 솔루션을 마음껏 즐기고 있지 뭐. 결혼 생활은 어때? 세상이 다 바뀔 것 같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 남편과 나는 둘 다 내향적이기도 하고 말수도 많이 없어서 오히려 연애 때보다 더 대화를 나누지 않고 살고 있는 것 같아. 싸이는 좋아하는 것 아니겠니? 사실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이걸 내가 말해도 될지 잘 모르겠어. 내 번호를 얼마나 누르고 지웠는지 말해봐. 왜 우리 남편을 어디서 보기라도 한 건지? 내 남편 결혼식 때 한 번 봤었지만 얼굴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혹시 어제 남편 몇 시에 들어왔는지 물어봤는데 미안해. 그래도 내게 말해줘야 할 것 같아.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어제 내 남편은 9시에 들어왔어. 퇴근 시간 한참 지나서. 사무실이 강남에 있어서 어제 8시쯤에 강남역 주변 카페에서 만난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녀가 너무 우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 남편이 달래주는 느낌이었어. 남편에게 너는 어떻게 했느냐고 한번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 고민 많이 한 끝에 드디어 이야기를 해주었네. 네, 정말 감사해. 사무실이 강남역 근처에 있어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 어떻게 될지 알려줄 테니 다시 전화할게. 말하기 어려웠을 텐데 정말 고마워.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엄청 혼란스럽게 시작했어요. 부장님이 일장연설을 해서 3시간 동안 잡혀 있었다고 했는데 8시에 다른 여자와 함께 강남역 주변 카페에 있었다니요. 게다가 심각한 얼굴로 함께 있던 여자가 울고 있었다고 했고요. 이건 예산일이 아니다 싶었어요. 쉽게 남편에게 얘기를 꺼냈다가 혹시나 불륜 관계가 있다면 들키지 않기 위해 더 조심하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불륜 관계의 증거를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았어요.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회사에서 부장님께 전화라도 드려야겠다고 하면서 화도 내고 변명도 하기를 간절히 속으로 바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 생일이었는데 부장님과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잔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서 뭔가 뜻깊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아, 어제 부장님은 앞으로 일해야 할 방향에 대해 3시간 동안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원들을 모아두고 모두 3시간 동안 묶여 있었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나랑 부장님끼리 또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아서 모두 함께 대화를 시작했고 9시에 나와서 이야기한 건 저 혼자였어요. 부장님이 여자는 아니라 남자이십니다. 아이가 둘이 계시네요. 부장님과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 집으로 바로 강남역에서 왔어요. 여보, 오늘 생일이네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요? 와이프의 생일이었는데 말을 못 걸어도 되겠네요. 회사에서 바로 뛰쳐나와 강남역까지 순간폭에 뛰어갔어요. 근데 왜 갑자기? 어제 얘기를 자세히 못 들은 것 같아서 알아요.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남편은 제게 숨기기로 결심했던 건 분명합니다. 남편이 불륜을 한다는 것에 거의 확신이 들었고
그날 저녁 남편이 씻는 동안 핸드폰을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한 번 씻으면 30분 동안 쉬는 동안에 제가 핸드폰을 보기에 최적이었어요. 비밀번호를 이미 슬쩍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고, 메시지를 확인하니 제가 아는 여자의 이름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은 신소정이었고요. 분명 전에도 이 여자가 누구인지 남편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함께 있는 주말에도 자꾸 전화가 오길래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남편은 그냥 동기 여자야. 결혼도 했어. 유부녀야. 나는 유부남이고 걱정할 여자 절대 아닌 걸 알지? 일을 엄청 못해서 이렇게 꼬치꼬치 다 물어보니까 귀찮게 라고 답했었어요. 저는 말도 안 되지만 남편이 분명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직감이 들어서 문자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정말 입이 다물기 힘든 내용이 가득했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이 잘 안 나올 정도였어요. 결론적으로 둘은 불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상태인데도 몰래 만나고 있었고 상대방에게 사랑한다고 매일 말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달 보면 너를 떠올리고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다시 읽어보니 결혼하기 전부터 관계가 이어져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먼저 결혼한 상황에서부터 제 남편은 상감남으로 시작했다. 우리의 관계는 결혼 후에도 이어지고 있었고 제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다. 우리 엄마의 말에 따른 결혼이 아니었다. 우리 엄마는 지금 와이프가 너무 예뻐서 효도한다고 치고 결혼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난 지금도 와이프가 좋지 않아. 내 마음은 오직 너에게만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남편의 말을 듣고 좋아한 적이 없다는 그의 말을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왔는지 어떤 목표로 함께 나아왔는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건지 비참하게까지 하더라도 남편과 외도하는 여자는 자신들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외도하는 여자 쪽에서 이혼을 하라고 부추기기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작한 게 한 주 전부터인데 이혼을 하면 그녀도 이혼을 하겠다면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들끼리 제 생일이에 대한 관계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고 해요. 제 마음은 열었지만 제 나름대로의 장점은 제 곁에 없어도 될 사람을 잘 끊어낸다는 거였어요. 남편과 미래를 꿈꾸는 게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었어요. 씻고 나온 남편은 아무렇게나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헛웃음도 나오더군요. 이제는 어떻게 증거를 더 잡을 수 있을지 생각해야 했어요. 그 상간녀를 SNS에서 검색해 들어가 보니 남편이 종종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날짜와 맞아떨어지기도 했고 남편은 겉옷을 입고 찍은 사진도 있었고요. 검색을 통해 자잘한 증거와 함께 그 상간녀의 남편 연락처까지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혹시 제가 회사에 간 뒤 상간녀를 집까지 데리고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혹시나 이혼할 때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청구할 수도 있으니 집에 CCTV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상간녀를 집까지 데리고 오는 불상사는 없었지만 남편은 이제 상간녀 말대로 이혼당하기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지 집을 일부러 어지르기 시작했어요. 집안일도 아무것도 안 하기 시작해서 모든 일은 저녁에 퇴근하고 온 제목이었죠. 주말까지 집안일을 하니 저는 화가 너무 나서 남편에게 모두 폭발하고 말았어요. 여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는 맞벌이고 나 혼자 주부가 아니고 함께 돈을 벌고 있는데 집안일은 나눠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매일 집에 오면 빨래가 쌓여 있고 주말 내내 바닥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하느라 데이트 같은 데이트도 못하고 주말에는 여보, 그냥 나가 버리잖아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최소한 같이는 하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몰라, 나도 힘들어서 그래. 왜 자꾸 귀찮게 굴어요? 잔소리 좀 그만해 주세요. 저는 안 힘들어요. 저는 프로젝트를 안 해요. 저는 부장님 밑에서 일 안 해요. 왜 여보만 힘들다고 그래요? 저 엄마 노릇하려고 여보랑 결혼한 게 아니겠죠? 뒤에서 여보 팬티나 빨아주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퇴근하고 오면 여보랑 저랑 30분 차이밖에 안 나요. 30분 기다렸다가 같이 밥 먹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항상 밖에서 회사 사람들이랑 먹고 들어오는 게 아니면 딱 본인 것만 사서 들어오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하숙은 아니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게 맞을까?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해주세요. 아니, 무슨 소린 거야? 사람 피곤하게 하네. 그럼 여보도 하지 마. 귀찮고 힘들면 너도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겠네. 스스로 더러운 걸 참지 못해서 청소하는 거면 왜 나한테 불편한 말을 하는 건데, 불편한 사람이 하면 되는 거잖아. 내가 결벽증 같은 게 있는 거 알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나를 열받게 하는 거야? 나도 그러고 있지 않아 볼까? 내가 바나나를 먹고 남긴 껍질도 바닥에 놔두는 것도 보고, 내가 다 흘리면서 먹은 과자 부스러기도 그냥 놔두면 어떨까? 너도 참을 걸 알아? 그리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청소하라는 거야? 왜? 아, 왜 자꾸 엄마가 죽으러 이런 식으로 하는 내가 싫으면 새로운 남자를 데리고 오세요. 너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왜 이혼하자는 말을 하는 거야? 부부 사이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짜증을 내면 우리가 이혼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살면 되는 거야? 나는 항상 그렇게 사람이었는데 왜 계속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참으면 되는 거야? 나이도 많은데 그 정도를 이해 못하는 건 이해가 안 가? 나는 이혼하자고 했어. 이게 널 쉽게 이 기분으로 만들었구나. 내가 이혼을 원해서 여태까지 어떻게 참았는지 알아. 하지만 난 내가 이혼을 하게 할 것 같아. 결코 그런 생각 없어. 너를 유책으로 둔 채로 소송당할 일도 없으니까 너나 혼자 잘해봐. 남편이 그날 처음으로 이혼을 언급했어요. 그 순간 결혼 생활을 더는 유지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죠. 남편의 모습을 보고 나서 저는 저와 헤어지고 다른 여성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이혼을 해줄 수 없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남편은 자주 이혼을 언급하며 다른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루에도 10번 이상 그러한 말을 내뱉었죠. 제 내면에서는 누구보다도 이혼을 원했지만 더 많은 증거를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하신가요? 욕실에서 넘어졌다고 이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밥이 맛없다고 이혼하자던 적도 있었어요. 여러 이야기를 섞어 말해서 우기기 시작한 거였죠. 하루 더 외출해서 같이 있던 장면을 찍어오면 꼭 이혼해야 한다고 하면서 남편의 말을 한 귀로 들어도 한 귀로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시어머니 생신이 찾아왔고 남편에게서 어쨌든 저에게는 항상 감사했던 시어머니였으니 밥이라도 좋은 곳에서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유빈이네요. 곧 어머님 생신이시던데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이고. 맨날 이렇게 생일도 챙겨주고 난 복도 많지. 됐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돼. 바쁜데 뭘 굳이 찾아오냐 이렇게 전화해주면 됐지. 안 그래요, 어머니. 그래도 생신날은 맛있는 거 챙겨 드셔야 해요. 한정식 어떠세요? 제가 받은 곳 있는데 엄청 맛있다고 하던데요. 거기 코스 요리 사진도 찍어서 친구분들에게 자랑도 하시고 맛있는 거 잔뜩 먹고 오자고요. 그래, 말만 들어도 좋아요. 고마워요. 선물이나 용돈 같은 건 정말 안 챙겨줘도 돼. 부탁이에요. 알았지, 어머님. 잘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바로 한정식집 예약을 해주세요.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야 했는데 실수를 해버리고 일이 불려가고 불려다니다. 저는 예약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죠. 제가 알아서 다 준비했어야 했는데 회사 일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하루 전 모든 것이 생각났어요. 남편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말이죠. 그래서 내일 엄마 생신 어디 예약했어? 엄마 말로는 무슨 한정식이 제일 맛있는데 간다던데. 꽤 비쌀 텐데 어떡하려고 그런 말을 했어. 그냥 아무 데서나 먹지. 어머 맞다. 내가 예약하기로 했었지. 어쩜 이렇게 깜빡해버리냐고. 뭐 깜빡했다고 우리 엄마 생일을 우리 엄마가 잔뜩 기대하고 계시던데. 어떡하나요? 어쩌죠? 온 친구들에게 다 자랑하셨다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망신을 당하여도 되는 건가요? 이번에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만 생각해도 내가 예약을 하고 더 좋을 텐데, 그랬어요. 왜 내게 다 맡겨놓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혼하자고 울부짖을 때는 언제인가요? 이럴 때는 다 알아보고 예약하고 돈까지 내야 하니, 내가 이혼을 안 해준다며, 이혼할 생각이 없다며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우리 엄마가 챙기지 못한 여자는 정말 필요 없어요. 어떻게 식당 예약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온 세상에 시험만 생신하는 식당. 예약을 안 했다고 이혼하자는 소리를 듣는 여자는 나뿐일 거다. 뻔뻔한 것도 적당히 해야지. 내가 엄마께 말씀드리고 다른 고깃집에 같이 드셔도 되는 거잖아. 아까 처음에 왜 한정식 집에 가느냐며 그냥 아무데나 가자며 한정식 코스는 내가 간다고 했잖아. 너의 입으로 말한 게 아니야. 진짜 이혼 안 하고 버틸 수가 없네. 그래 맞지. 그거야. 그래 제대로 싸움 한번 해보자. 뭐냐 이혼하고 싶다는데 뭔 싸움이야. 나는 이번 주말에 출장이 있어. 엄마 생신날 식사 함께하고 대구로 내려갈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남편은 생신 식당 예약을 깜빡하고 실패함. 못했다는 이유로 또 이혼 이야기를 입에 올렸어요. 요 근래 또 하나 안 했더니 역시나 저랑 살 붙여서 살기도 싫어 보이더군요. 이러한 와중에 남편이 말한 대구 출장은 제가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기회 같았어요. 둘이 함께 있는 사진이나 증거는 직접적으로 없었기에 이런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기다렸는데 그날이 그 기회가 오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대충 괜찮은 곳으로 어머님 생신 식사 예약을 잡았고 동시에 다른 곳을 예약했어요. 바로 흥신소로. 안녕하세요.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있을 것 같아서 사진 좀 부탁드리려고요. 시작 지역은 저희 시어머니 집 앞이에요. 주소를 따로 보내드릴게요. 대구로 출장을 가실 거라면 아마 대구까지 이동하셔야 할 거예요. 지역 이동 수고비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에 꼭 필요한 사진을 부탁드립니다. 직접 찍은 사진일수록 보급이 더 많아 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노여 사모님, 걱정 마세요. 차번호와 사진만 문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편분과 상간녀 이론까지 아시면 더 좋겠고요. 꼼꼼하게 처리해 드릴 테니 수고비 부탁드려요. 모든 것을 다 보내드릴게요. 제 인생이 달려있는 일이라서요. 그렇게 되었던 한 날,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남편은 기분이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마 상간녀와 놀러 가는 것이 그에게 그토록 즐거웠던 것일까요? 상간녀랑 싱글벙글한 모습이 눈에 거슬렸고 그 모습 때문에 마음이 미쳐버릴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 생신이었으니 시어머님과 저희가 행복한 식사를 즐기시길 바라며 시어머님을 모셔드린 뒤 남편이 나를 보고 한마디 하고 떠났습니다. 이제 대구로 내려갈게. 아마 내일 올라올 것 같은데 언제 올라올지는 모르니까 기다리지 말고 바로 월요일에 회사로 출근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남편은 떠나고 흥신소 차량도 함께 떠나갔습니다. 함께 뒤에 따라붙더군요. 사실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함께 있는 모습은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또 상처를 받을까 무섭기도 했고 또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일까. 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별 생각이 들더라고요. 밤이 되자 흥신소에서는 여태까지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보내주었어요. 더 많은 사진을 서울로 올라와서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참, 사진을 보니 역시 맞더군요. 대구 출장은 상간녀와 간 거였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데이트를 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도 정확하게 찍혀 있었고요. 흥신소에서는 룸서비스라고 하면서 상간. 영화에서 제 남편과 함께하는 목소리까지 녹음해주어 함께 사진을 보면서 정말 속 깊은 곳에서 친밀하게 이어질 것으로 느껴졌어요. 이혼하고 상대방을 소송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는 이렇게만 해서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방이 저로 인해 이혼을 선택했는데 제가 더 강력한 복수를 해야 할까요 싶어서 생각해보다가 남편이 목숨처럼 열심히 일하는 회사에 모든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상대방 또한 함께 일하는 회사 동료이니까 타격이 커질 것으로 생각했고 그 전에 그 상대방의 남편에게도 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신뢰가 될 것을 알지만요. 제 와이프와 관련된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만나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인 남편은 아무 의심 없이 그 자리에 나왔는데 저는 말하기도 미안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제 와이프는 회사 동료 와이프이에요. 처음에 남자라 그렇게 만나자고 했는데 어리둥절해 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모든 일은 저 혼자 알아서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남편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와이프가 이제 회사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인간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한 장의 사진을 보시고 먼저 생각을 말해주세요. 제 남편과 상대편 와이프분이 함께 나오는 사진입니다. 이거 진짜 실제 사진이 맞아? 정말이야. 지금 저 두 사람 호텔에 들어가고 있어. 오늘 와이프가 어디 가느냐고 물었더니 어디 안 가니? 오늘 준정이랑 가더랬어. 준정이랑 하루 이틀 놀고 온다고 해. 장모님이나 장인어른께 연락해봤어? 아니, 불편해서 잘 연락 안 드립니다. 오늘이야. 지금 두 사람 호텔에 자고 있는 거야? 제 남편은 출장을 가는 척하며 그쪽 와이프랑 같이 호텔로 가 있는 거야? 두 분이 우리보다 먼저 결혼했어? 이 둘의 관계가 언제부터 계속된 거였는지는 모르지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제 남편과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여기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후 제 남편은 본인의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저와 결혼을 하기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 둘이 계속 그렇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제가 정말 잘해주는 와이프라고 생각했는데 와이프분 본인은 제 남편에게 이혼하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이제 이혼하고 제 남편과 다시 합치려는 것인지 지금 제 옆에 있는 게 질투를 느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월요일에 남편의 회사를 찾아가려고 해요. 문자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하고 싶어요. 사람의 마음을 조롱하는 것만큼 나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1년이 넘는 결혼 생활 중에 반년 이상을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살아왔어요. 증거를 더 모으기 위해 여태까지 기다려왔고요. 지금 제 남편 앞에 있는 분은 아무 잘못도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렸어요. 월요일에 가겠습니다. 아마 와이프가 월요일에 바로 회사로 출근할 것 같은데 제가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그러세요. 그렇게 제겐 상간 여성의 남편에게도 모두 말을 했고 그분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너무 힘들어졌어요. 괜히 말을 했나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저와 상간녀의 남편은 월요일 아침 그들의 회사를 향하게 됩니다. 모텔에서 나온 사진과 문자 메시지가 모두 담긴 전단지도 함께해요. 그래서 저는 회사로 가는 모든 직원에게 이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고 직원들은 서로 속삭이며 이야기했어요. 경비원들이 막으려고 하면 상간녀의 남편이 막아주고 저는 계속해서 제 남편과 상간녀의 이름을 언급하며 전단지를 나눠주었어요. 소문이 빠르게 퍼지길 바랐으니까요. 회사 직원들 대부분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 남편이 아마 멀리서 들어올 거예요. 그 곁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상간녀도 함께 할 것 같아요. 들어서는 것을 보고 있는 저희 둘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이 쩍 벌어져서 달려오더군요. 유빈아, 이게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전단지는 또 뭐야? 아니, 무슨 중고로 불륜이래? 보면 몰라. 너 그냥 회사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왜? 너 미쳤어. 나 회사에서 망신 당하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회사까지 와서 왜 이래?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해. 그러게. 이런 짓을 왜 해? 사람을 얼마나 희한하게 보았으면 결혼했어도 더러운 짓을 계속해. 이혼해야지. 이제 이혼해. 증거도 다 모았으니 이제 이혼해도 되겠다. 너 집에 CCTV가 있었던 거 몰랐지? 집을 일부러 어지럽히고 증거가 있고 집안일도 다 영상으로 모아놨어. 기여도도 없으니 완전 너는 개털이야. 인생 망치겠다고 돈이나 잘 긁어모을 생각해. 뭐라고? 너 그거 사생활 침해 그런 거 아니야? 또 무슨 증거가 있는데? 또 둘이 문자했던 것도 다 있잖아.
저 여자가 이혼하라고 해서 내가 일부러 집을 어지럽히고 이혼하자고 이왕 물고 늘어진 것들도 다 있어. 또 증거 다 말해줘야 해. 그리고 저기요. 소정 씨. 당신도 준비해야 할 거예요. 상간녀 소송도 걸 거거든요. 남편분도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던데 뭐 두세요. 분발해서 잘 얘기해 보세요. 그러자 아내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더군요. 여보, 아니야. 여자, 이거 나가 조작한 거야. 증거도 있는데 이런 사진을 만들지 말라니까. 미쳤어요. 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경찰 신고 받고 싶으세요? 허위사실이라니까요. 룸서비스 받으면서 우리 둘이 부끄러운 짓을 했던 것도 녹음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재생시킬까요? 창피한 짓을 왜 하세요? 어디 회사에 가서 조작이라고 말해보세요. 이미 직원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지금 하세요. 벌금을 받으세요. 200만 원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누가 더 손해를 보죠? 이 여자 정말 미쳤나 봐. 여자 아닌 걸 알아. 내 남편 나는 우리 오빠밖에 없어. 평생 나는 오빠뿐이야. 됐어. 너희 남자한테 이혼하라고 했다며?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나를 버리고 그 남자한테 가려고 했어. 어떻게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는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제 남편은 그 여자의 그런 말들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 보였어요. 자기도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했겠지요. 우리도 이혼하자. 저기 상가에서 싸웠으니 우리도 헤어질 차례네. 나쁜 사람을 몇 년 동안 이렇게 농락하려고. 그렇게 저는 남은 전단지를 모두 하늘로 던진 후 남편과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이후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상간녀에 대한 고소도 진행했습니다. 저와 남편의 대화 내용과 상간녀의 문자 내용, 흥신소에서 찍은 사진 및 녹음 파일 등 모든 증거를 모아서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승을 거두어 큰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냥 기뻐하지만은 않지만 회사를 그만둔 이후로 남편과 상간녀가 회사에서도 해고당했다는 소문을 들었고 소문이 빠른 분야라 금방 퍼져서 다른 여자의 취직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돈도 없었던 남편은 위자료를 만들기 위해 이리저리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버리고 망가졌겠죠. 아마 다시 일어서려면 다른 일을 새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듣기로는 상간녀 쪽도 이혼을 했고 상간녀의 남편이 승소를 하게 되어서 행복한 싱글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하며 저에게 종종 고맙다며 명절 선물을 보내주시고 소송 이야기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워낙 사이가 좋으셔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차분히 뵙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셨더라고요. 아들이 엉망이라 정말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추가 위자료라고 생각해달라고 하셨어요. 돈을 두둑히 더 보내주셨고 또한 그 돈은 받기 어려워서 어머니께 돌려드렸습니다. 이후로 어머니와 남편은 연락을 끊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모두를 잃었다고 울면서 말했던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미 그 일들이 벌어진 상황에서 더는 망설임 없이 돌아섰습니다. 현재는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엄마와 아빠를 모시고 예쁜 카페에 가거나 맛있는 맛집을 방문하며 친구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한강을 가며 행복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